시골 마을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도로 위에서 김석훈의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그가 지난 50년간 살아온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산자락, 그리고 여기저기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평온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 대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이제 석 달째였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쉼 없이 달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 잊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 차를 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겠네요. 석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에 보이는 작은 간판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옥카페 오솔길이라고 적힌 소박한 나무 간판이었죠. 그 간판을 따라 작은 오솔길로 들어서니 정갈하게 정리된 마당과 함께 운치 있는 한옥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페는 전통 한옥의 멋을 그대로 살린 듯 보였습니다. 기와지붕 아래로 처마가 우아하게 뻗어 있고 마당에는 계절꽃들이 단정하게 심어져 있었죠. 석훈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카페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석훈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자리에 앉으시면 메뉴를 가져다 드릴게요. 여성이 대답하며 석훈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석훈은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온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카페 주인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다시마차예요. 직접 우린 차라 몸에도 좋고 맛도 깔끔하답니다. 카페 주인 백영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마차를 주문했죠. 영지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고 석훈은 혼자 남은 공간에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내부는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안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기둥과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바닥은 따뜻한 느낌의 원목 마루로 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전통 소품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석훈의 시선이 한쪽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너 명의 가족이 한옥마당에서 찍은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이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였는데 아마도 50년은 좋게 넘어 보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 소녀 하나가 석훈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6, 1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마차 나왔습니다. 영지가 따뜻한 찻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석훈은 사진에서 시선을 돌려 차를 받아들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다시마차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순간 뭔가 강렬한 기시감이 그를 휩쌌습니다. 이 맛, 이 향기, 그리고 이 따뜻함이 어디선가 경험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석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지가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차가 입에 안 맞으시나요? 영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런데 혹시 이 카페를 오래 하셨나요? 저희 가족이 대대로 이 집에서 살았어요. 카페로 시작한 건 10여 년 전이지만요. 영지가 대답했습니다. 석훈은 다시 벽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지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죠. 세월이 흘러 변했지만 사진 속 소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진은 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의 머릿속에서 5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2살이던 그 시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의 재산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던 일이었죠.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된 석훈은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막막함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어서 며칠을 굶으며 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라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석훈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시골집 앞에서 쓰러질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어른이 석훈을 발견하고는 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지는 묻지 않겠네. 하지만 이런 추운 날씨에 길을 헤매면 안 되네. 그 어른의 따뜻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했죠. 석훈은 그 집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고 작은 일들을 도우며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17살의 딸이 있었습니다. 석훈보다 5살 어렸지만 그 소녀는 늘 석훈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특히 추운 저녁이면 항상 따뜻한 다시마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오빠,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 소녀의 목소리와 미소가 석훈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석훈은 그 소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같이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소녀는 늘 석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재미있는 농담으로 그를 웃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석훈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그 어려운 시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아버지는 점점 석훈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나이 어린 떠돌이 청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 영지가 아직 어린데 너무 가까이 지내지는 말아주게. 그 말을 들은 석훈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준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석훈은 그날 밤 깊이 고민했습니다. 영지라는 이름의 그 소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었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였고 영지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그 겨울 동안 석훈과 영지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영지는 석훈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으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곤 했고 석훈은 영지가 빨래를 넣을 때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영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언젠가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영지는 석훈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라면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을 들은 석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죠. 하지만 영지의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석훈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딸이 석훈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걱정이 커졌던 것입니다. 영지야, 내가 그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구나. 아버지는 그게 걱정된다. 영지는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지만 석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석훈 역시 영지의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은혜를 베풀어준 가족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영지에게 약속할 수 있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신세로는 그녀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봄이 되자 석훈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도시로 나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지에게 직접 이별을 고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한 장을 써서 남기기로 했습니다. 영지에게 그동안 당신과 가족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꼭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고마웠습니다.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고 이른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영지가 석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다시마차를 끓여서 가져갔는데 석훈이 머물던 방이 텅 비어 있었고 작은 편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죠. 영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석훈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50여 년 전에 이 집에서 어떤 청년이 머물렀던 적이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영지는 석훈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설마 김석훈 오빠세요? 영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맞습니다. 영지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백발, 그리고 변화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때의 모습들이 서로의 눈에 겹쳐 보였습니다. 영지가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빠가 맞나요? 꿈이 아니죠. 석훈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나고 있었죠. 네, 정말입니다. 그때 다시마차를 끓여주던 영지 씨가 맞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죠. 영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떠나신 뒤에 남겨진 편지 한 장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석훈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영지 씨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영지 씨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용히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인사는 하셨어야죠. 저는 오빠가 어디로 가셨는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영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석훈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석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보다 오빠가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더 궁금해요. 석훈은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키워나간 이야기, 회사를 성공시킨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들려주었죠. 영지는 놀라운 표정으로 석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부터 오빠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큰일을 하실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영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건 그때 영지 씨 가족이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이에요. 만약 그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석훈은 영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지 씨, 그리고 영지 씨 가족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요. 그의 눈에는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영지는 석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석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가던 저를 구해주시고 몇 달 동안 따뜻하게 돌봐주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영지 씨가 매일 저녁 끓여주던 그 다시마차가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기억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라도 드셔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요. 석훈은 영지의 순수했던 마음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때의 따뜻한 기억만은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석훈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카페, 정말 아름답네요. 영지 씨가 직접 꾸미신 건가요? 네,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손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이 너무 적적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지가 설명했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지의 마음씨를 다시 한번 느꼈죠. 하지만 석훈의 세심한 눈에는 카페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낡아 보이고 바닥도 몇 군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벽지도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지가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벅찬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지 씨, 석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영지가 궁금한 표정으로 석훈을 바라보았죠. 이 카페를 좀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영지 씨가 원하신다면 말이에요. 영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큰일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석훈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리고 영지 씨가 끓여주시는 그 따뜻한 다시마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너무 큰 부담이. 영지가 망설였습니다. 석훈이 영지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죠.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때 영지 씨가 저에게 따뜻함을 주셨듯이 이번에는 제가 영지 씨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2달 후 한옥 카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석훈이 최고의 전통 건축 전문가들을 불러 정성스럽게 작업한 결과였죠. 기와 지붕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처마와 석가래도 단청을 새로 칠해 화사해졌습니다. 내부는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춰 더욱 쾌적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예쁜 정원이 조성되었고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카페 앞에는 작은 연못도 만들어져 물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죠. 영지는 매일 아침 새로워진 카페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요. 석훈은 카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한옥집을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마당에는 텃밭도 만들어 직접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는 이런 여유로운 생활이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석훈은 매일 오전에 카페에 들러 영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때로는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거나 간단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영지도 석훈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텃밭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오빠는 평생 사업만 하시느라 이런 일에는 서툴러요. 영지가 웃으며 말하면 석훈도 어색한 표정으로 웃어댔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석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카페는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영지가 정성스럽게 끓인 다시마차의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평일에도 조용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영지 씨 덕분에 이 마을이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 적적했던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영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석훈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석훈과 영지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50여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과거에 아쉬웠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느 날 영지가 문득 물었습니다. 석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죠.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그것도 나름의 행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 감사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석훈과 영지는 카페 앞 마당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아 다시마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연못에서는 물소리가 고요하게 흘러나왔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5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함께 다시마차를 마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지가 찻잔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정말 그래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헤어짐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카페는 이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하지만 영지는 여전히 모든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 대접했고 석훈은 그런 영지를 묵묵히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업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빠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영지가 석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카페를 운영할 때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차거든요. 석훈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사업에만 매달려 살아왔던 그에게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죠. 저도 그래요. 그동안은 성공이라는 목표만 쫓아 달려왔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마당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죠.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에게 이 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때의 큰 은혜가 지금의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졌네요. 석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그래요.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는군요. 카페 안에서는 마지막 손님들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당까지 은은하게 들려왔죠. 석훈과 영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지가 소망을 담아 말했습니다. 석훈은 영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죠.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찻잔을 들고 천천히 다시마차를 마셨습니다. 그 맛은 50여 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